진짜 위치 정말 짱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정말 나중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그러니까 만약에 84 타입 청약 당첨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를 꼭 넣으셔야 돼요. 안전마진이 한 10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당첨되면 로또니까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넣어보시면 그래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실 쪽에 청약 대여 중에 하나죠. 2024년 상반기에 분양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엄청난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잠실 진주 아파트 아세요? 진주 아파트? 제가 옛날 이미지를 막 찾아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서 뭐 이데일리 뉴스에서 갖고 온 건데 요렇게 생긴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건축 중입니다. 뭐 요런 식으로 멋있게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좀 이게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이거 스카이 브릿지라고 하나요? 스카이 브릿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정자동 쪽에 오피스텔 뭐 그 이름 뭐였지? 타임 브릿지. 요쪽에 그게 있으면서 좀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었던 것 같아요. 이게 타임 브릿지인데 정자동에 이거 보고 와 되게 신기하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이게 좀 일반화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게 요즘에 인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브릿지 스타일인데 우리가 그 보는 브릿지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런 게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기에다 커뮤니티 시설 넣고 스카이 라운지 같은 거 만드는 게 좀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실 진주 아파트 입지 분석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아파트는 입지가 생명이니까 보시면 여기입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5년 6월 예정이었는데 이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좀 슬픈 일이 좀 많거든요. 이따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 역세권이죠. 초역세권. 8호선 몽천토성역과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주차장이랑 지하철역이랑 이제 연결 통로가 생길 거예요. 이 연결 통로가 있으면 뭐 장점이 너무 많죠. 일단 비가 오는 날에도 지하철을 편안하게 타고 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실역, 잠실역 주변에 인프라가 다 몰려 있죠, 사실. 요 주변에 뭐 롯데월드도 있고, 뭐 롯데월드 타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속초노수도 뭐 이렇게 있고, 여기 바로 옆에는 또 올림픽공원도 있고, 이쪽에는 한강도 있고, 그냥 뭐 입지로는 여기를 이길 만한 데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지는 그냥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환상적인 입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딱 하나의 단점은 이 잠실초등학교가 이제 배정이 되는데 여기 길 하나 건너야 되는 거? 요게 좀 최대 단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이 되게 인기가 많은 노선이잖아요. 9호선 바로 옆이죠. 9호선도 뭐 되게 가깝습니다. 걸어서 한 5분 걸리려나? 여기도 한 5분이면 가고 여기는 그냥 딱 붙어있고 빵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도 뭐 한 10분 안 걸립니다. 어쨌든 되게 가까워요. 2호선, 8호선, 9호선 다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잠실은 뭐 그냥 좋으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실초등학교에 배정이 되는데 잠실초등학교 여기 있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학군을 누르시고 초등학교 누르면은 어디까지 배정되는지가 다 나와요. 파크리오에서 2단지 일부 그리고 3단지 학생들이 여기로 배정이 되거든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거리상으로는 되게 가까운데 요게 꽤 큰 길이에요. 4차선 도로인데 요거를 건너가야 된다. 이게 좀 단점이죠. 근데 좀 생활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파크리오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나 생활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잠실초등학교에 다 모이게 되니까 이런 학교는 좀 좋은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불안하죠.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육교 같은 거 하나 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만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찌됐든 육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뭐 조합원이나
임원을 하고 있으면은 저는 육교를 하나 만들자고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육교를 만든다면 이 정문이 어디지? 하여튼 정문 앞쪽에 뭐 이렇게 육교를 하나 만들면 여러모로 정말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 좋은데 초등학교 가는 게 좀 불안하다. 그럼 육교를 넣으면 그것도 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모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단지 블럭 안에 보면은 초등학교도 없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좀 다 없어요. 네,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고등학교는 잠실고등학교가 제일 가까운 편인 것 같고, 네, 잠실고등학교는 뭐 괜찮은 학교입니다. 송파 쪽이 그냥 뭐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좋은 학교가 좀 부재하다. 네,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대치동이 되게 가깝잖아요. 학원은 대치동으로 라이드가 가능한데 대치동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휘문고 가면 괜찮긴 합니다. 휘문고는 뭐 지원해서 가면 되니까, 네, 광역 단위 자사고라서 휘문고 다니기는 괜찮아요. 네, 뭐 송파에도 물론 괜찮은 학교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8학군에 비하면 퍼포먼스가 좀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는 방위중학교를 다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도 조금 아쉬운 거는 이쪽이 아무래도 좀 먹자골목 많고 뭐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는 요 길이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요렇게 해서 방위중학교를 가게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상업지역이라 가지고 유흥상권이 좀 많거든요. 술집도 좀 많고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다 좋은데 유일하게 단점을 하나만 딱 꼽아봐라 하면은 학교가 없다. 네, 요게 좀 제일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모든 공원이 다 있고 뭐 지하철역 다 있고 위치 너무 좋고 다 좋은데 학교가 단지 내에 없다는 것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정도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애들이 뭐 알아서 잘 다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엄마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육교 하나만 놔주면, 네, 딱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공원이 우리 집 앞마당이에요. 저 정말 금방 가거든요. 여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바로 앞이잖아요. 바로 앞에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여기 평화의 문 있죠. 네, 평화의 문 바로 나와요. 여기 펜스 쳐 있는 데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면 바로, 네, 평화의 문 나오고 올림픽공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서울에 있는 공원 중에서 그냥 공원이요. 뭐 이렇게 산 이런 데 말고 그냥 공원 중에서는 올림픽공원이 좀 제일 잘 만들어진 공원이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강 뭐 이런 거 빼고요. 네. 그냥 그 인공적으로 조성한 공원 중에는 올림픽공원이 좀 제일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한강이랑도 멀지 않잖아요. 한강도 뭐 이쪽으로 가면은 금방 가니까 뭐 여러모로 공원 접근성이나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석촌호수도 가깝고 뭐 롯데월드도 가깝고 그냥 뭐 다 가깝습니다. 위치가 깡패죠. 그리고 학원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기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죠.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이에요. 앞으로 뭐 2670세대의 새 아파트가 생길 예정이고요. 이 가까운 데 학원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잠실 쪽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방이역 쪽에 뭐 이렇게 있죠. 뭐 둘 다 걸어갈 만은 해요. 근데 방이역은 아마도 걸어 다닐만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애매해요. 한 20분 30분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학원가가 약간 요쪽으로 있어요. 삼전역 앞에 이쪽에 좀 많거든요. 여기까지는 걸어가긴 좀 멀 것 같습니다. 걸어가면은 한 40분 걸리잖아요. 그럼 어차피 차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차를 탈 거면 제 생각에는 여기를 안 다니고 조금만 더 가면 여기가 음마아파트 사거리지 않습니까?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여기까지 오나 어차피 차 타고 가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10분 걸리고 여기까지 뭐 한 20분 걸린다. 그럼 제 생각엔 여기로 다닐 것 같거든요. 네, 학원가의 규모나 실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네, 다니는 학생들 실력 말하는 거예요. 요쪽이 더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 타고 얼마나 걸리나 볼게요. 지금 뭐 하나도 안 막히니까 차 안 막히면 한 12분 정도? 근데 뭐 보통 애들이 학원 다닐 시간에 안 막힐 리가 없죠. 네, 한 20분 정도, 많이 막히면 한 30분 정도,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는 좀 단점이
좀 라이드를 좀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라이드해서라도 다닐 것 같고요. 그냥 보통의 학생들은 그냥 방위역 주변으로 네, 요쪽으로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걸어 다니는 게 좀 장점이 있으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좀 욕심이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끼리 좀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얘네들은 아마 대치동 라이드를 어머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트야 뭐 잠실역 주변에 마트들이 많잖아요.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뭐 장보거나 하는 데는 충분히 쾌적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가면 가락시장도 가깝고 차 타고 안 막히면 한 10분 정도? 네, 요쪽은 그렇게 엄청 막히진 않아요. 네, 대치동 가는 것보단 좀 덜 막혀가지고 그래도 여기도 뭐 한 20분 이내면 가니까 여기 뭐 가끔 가다가 뭐 해 뜨거나 할 때 네, 좋죠. 여러모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스트코는 아마 미사 쪽에 코스트코를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코스트코 갈 일 있으면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볼게요. 코스트코도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보는 데는 여러모로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잠실역 지하에 여기 뭐 롯데백화점도 있잖아요. 네, 롯데백화점 지하에 뭐 가판대도 많이 있고 쇼핑하거나 장 보는 데는 너무 쾌적한 입지 환경을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가 재건축한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네,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뭐 엄청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재건축을 할 텐데 재건축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엄청나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03년이에요. 2003년. 진짜 오래됐죠. 네, 여기 뭐 무사히 조합 설립된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착공이 됐죠. 한 2년 전에 착공이 됐는데 착공되면 보통 바로 이렇게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될 것 같았는데 불사 진짜 사연이 정말 많은 동네죠. 네, 뉴스에서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정말 이런 게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무려 삼국시대의 유물들이 대거 막 계속 출토가 되니까 그냥 묻어버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거의 한 1년을 그냥 허비를 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뭐 1년 허비만 했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근데 2주 한 다음이니까 물론 이자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조합에서 돈이 계속 들어가죠. 이자 비용이. 이것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더 안타까운 소식은 그 사이에 건축비가 정말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 전에는 원래 공사비를 한 평당 660만 원 정도로 진행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사비, 자재비와 인건비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거의 한 50% 가까이 올랐죠. 한 40% 오른 것 같은데 뭐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조합의 부담이 커졌죠. 가구당 한 1, 2억 정도 분담금이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게 분양가를 올리면 그게 다 이렇게 충족이 가능한데 여기는 송파구다 보니까 분상제 지역이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 그래서 조합의 부담이 사실 좀 많이 커졌습니다. 이러저러 해서 21년도에 착공을 했지만 분양은 3년이나 늦어졌네요. 24년 4월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 이쯤에 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죠. 네, 4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때쯤 분양을 하니까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고 임장도 좀 미리 다녀오시고 타입도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릴 거예요. 네, 보고서 청약 전략도 미리 좀 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연이 많았지만 그래도 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네, 분양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4월에 일반 분양을 할 것 같고요. 이거 월은 좀 바뀔 수 있어요. 입주는 25년 예상하는데 제 생각에는 25년 말 아니면 26년 한 요 정도 입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년은 이래저래 입주가 참 많은 해예요. 그죠? 25년. 25년이 내 집 마련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전세나 월세로 싸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때 저도 강남 쪽에 한번 살아볼까 싶기도 하고. 둔촌주공도 아마 이쯤에 입주할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진짜 대형 입주가 맞물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입주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조합원들에겐 아픔이 될 수도 있겠죠. 단지 배치도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대단지죠. 무려 2678가구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여기는 올림픽공원, 이쪽으로 위로 가면 파크리오 지나서 한강 쪽으로 가고, 이쪽에는 잠실역. 진짜 위치 정말 짱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정말 나중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아직 커뮤니티 이야기가 없는데 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하고 사우나만 있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있지 않을까요? 대단지구 잠실이다 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상세한 얘기들 좀 들려드리면, 입주는 이때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좀 힘들 것 같아요. 25년 말이나 26년 중에 한 26년 돼야 입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레미안이니까 삼성물산이고 아이파크니까 현대산업개발이겠죠.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그렇고요. 최대 35층, 요맘때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35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제 추진하기 시작하는 거, 신통기획 이런 거 붙는 것들,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 정도 됐고 한강변이고 이러면은 한 70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의도도 그렇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압구정 이런 데에는 70층 얘기 나오잖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가 한 35층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78가구, 요 정도면 엄청 큰 거죠. 물론 잠실에는 너무 대단지가 많아요, 사실. 그쵸? 5000세대쯤은 돼야 좀 잠실에서는 좀 대단지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래도 2600세대도 충분히 대단지죠. 그리고 여러분, 잠실의 마지막 입주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잠실의 마지막 입주? 정말 다 하나같이 오래됐거든요. 여기 있는 엘스, 리센츠, 그리고 여기 있는 파크리오, 요런 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입주했어요. 얘네들이 다 2008년식입니다. 얘가 2008년 8월, 엘스가 2008년 9월, 리센츠가 2008년 7월. 그러니까 7, 8, 9 한 달 간격으로 얘가 5600세대고요. 얘가 5500세대고 파크리오가 무려 6800세대입니다. 얘네 셋만 합쳐도 거의 2만 세대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한 18,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불과 한두 달 간격으로 3개나 입주를 한 거예요. 얼마나 입주장이 무시무시했는지 상상이 되시죠? 근데 그 이후로 입주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레미안 아이파크가 그 오랜 공백을 깨고 한 26년, 거의 20년 만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입니다. 잠실 주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을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야심찬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물만 안 나왔어도 지금쯤이면 이제 입주 내년에 하냐 내후년에 하냐 이러고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좀 많이 늦어졌죠. 주차 대수도 좀 찾아보니까 한 1.8대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사실 충분합니다. 한 1.9대면 아주 넉넉한데, 요 정도만 돼도 충분히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려 578가구입니다. 와,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올해 2023년에 규제 4구에 분양된 게 딱 하나였어요. 문정 하나였잖아요. 문정이 몇 개 됐는지 한번 볼게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이게 몇 세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합쳐서 299개.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3년 전체에 요거 딱 한 단지 나왔는데 그마저도 300개도 안 되는 299개 분양되고 끝났어요. 84 하나도 없죠. 제일 큰 게 74였습니다. 이게 규제 4구에 분양된 게 요거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거의 2배지 않습니까? 문정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이 299개였으니까 거의 2배죠. 그리고 84 타입이 엄청 많아요. 와, 진짜 정말 많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84 타입이 무려 406세대입니다. 보통은 초소형이 엄청 많고 둔천주공 소형만 엄청 많았잖아요. 84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얘는 84가 406개입니다. 진짜 완전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84 타입 청약 당첨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거 꼭 넣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가점제가 많잖아요. 가점제가 70%거든요. 투기과열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84 타입이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가점이 좀 높아야 돼요. 제 생각에 평면도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이따 보여드릴 텐데 가점이 아마 컷은 69점 될 것 같아요. 안정권은 한 70점 이상, 70점 이상 돼야 안정권일 것 같고, 69점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분양가. 이건 제 생각에 추정 분양가인데, 제가 그냥 뭐 뇌피셜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찾아보고 한 대략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예상치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갑자기 뭐 6천만 원이 넘는다던가 아니면 뭐 4,500 이하로 나온다던가 하진 않아요. 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0만 원 이내일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에는 그냥 다 관심 가져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분양가가 마포보다 송파가 싸면 그건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네,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이거 아주 좋으니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현금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대략 몇 개 정도 나오냐, 그리고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제가 이건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본 거예요. 약 평당 5,250만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용 면적이거든요, 이게. 그럼 분양 면적이 한 19평 정도 되니까 19평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0억이 약간 안 되는 9억 9천만원 정도의 분양이 될 것 같고요. 5구 타입이 한 13억 1천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했던 메이플 자이보다는 확실히 좀 싸죠. 네, 거기는 평당 6천이었으니까. 네, 근데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솔직히 둘 다 당첨된다고 하면 저는 메이플 자이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여기도 충분히 너무 좋습니다. 84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정말 가점 높은 분들은 꼭 노려보세요. 84가 강남권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400개나 나오니까 요거 놓치면 또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한 17억 8천만원 정도? 근데 이거는 좀 현금이 40%에서 한 50% 정도는 입주 시점에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돼야 되는 분들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금이 한 10% 정도 될 것 같고, 여기에 10%니까 한 1.78억이죠. 한 대략 한 2억 정도 네, 초반에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못해도 추가로 한 6억 정도는 있어야 나중에 잔금 내고 할 때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없는데 어떡하냐. 네, 그러면 조금 더 싼 거를 분양 넣으면 되죠. 네, 얘네들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가점제와 추첨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5구까지죠. 60 이하는 추첨제가 더 많아요. 60%가 추첨제거든요. 근데 보통 한 74, 84 뭐 요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추첨제가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점이 좀 낮은 분들은 현실적으로 5구 이하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규제 4구에 넣을 때 84 정도 넣으시려면 좀 가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한 70점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물량이 좀 많잖아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400개가 넘으니까 84가, 그래서 한 69점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 되는 거 아닙니다. 69점이라고. 제 생각에 70점 넘어갈 것 같아요. 최소 컷은. 하지만 뭐 우린 추가 합격 예비 당첨도 있으니까 그건 뭐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69점이면은 그래도 좀 넣어볼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69점이면 아마 당첨될 것 같고요. 43 타입이면 한 60점 초중반? 초반 정도에서 당첨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건 추첨도 꽤 많으니까 그냥 일단 다 넣어보세요. 전매 제한은 한 3년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실거주 풀리나 했는데 실거주가 안 풀렸어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실거주 2년 있으니까 좀 현금이 좀 필요합니다. 전세로 이렇게 어떻게 적당히 하면 조금 돈이 덜 들 수도 있긴 한데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향후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수에 좀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분양가 같은 경우는 항상 중요한 게 주변 단지보다 얼마나 싸게 나오나, 그걸 안전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안전마진을 러프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뭐 다 보기는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잠실 진주아파트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주권이라고 하죠. 조합원 물건을 사는 거예요. 꽤 많이 비쌉니다. 프리미엄이 이미 붙어 있어서 84 타입을 배정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뭐 평수나 이런 거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추가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 3억 예상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는 다 끝나봐야 압니다. 나중에 입주해봐야 아니까 그것까지는 뭐 확실하게 날 수 없고 그냥 대략 한 26억 5천만 원인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입주권이 26억 5천만 원인데 아까 84 타입 일반 분양이 얼마 정도 예상한다 그랬죠? 한 17억 되잖아요. 그쵸? 그럼 거의 안전마진이 한 10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당첨되면 로또니까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넣어보시면 그래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입주권을 사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네, 저는 입주권 별로 매력을 잘 모르겠어요. 돈이 현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대안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네, 진주아파트 입주권을 투자라는 투자 권유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송파구 신천동에 단지들이 좀 있죠. 신천동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네, 여기는 제외할게요. 네, 여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니까 여기는 장미 1차, 2차, 3차 얘네도 재건축 추진 중이에요. 잠실 르엘, 진미크라고 하죠. 진주, 미성 크로바. 그래서 미성과 크로바도 곧 있으면 분양할 거예요. 24년 예정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24년에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여기 진주, 미성 크로바 그래 여긴 잠실 르엘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잠실 르엘도 조만간 제가 분석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다 재건축되는 단지들이라서 비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새 아파트 아니면 준신축 이런 데랑 비교해야 되니까 비교할 대상이 솔직히 말해서 파크리오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크리오랑 비교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파크리오 108A, 그러니까 84A 타입을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한 23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입주권이 요 정도 가격에다가 추가 분담금 한 3억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는 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얘는 2008년식이지 않습니까? 진주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이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6년쯤 입주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무려 18년 새 거잖아요. 이거 뭐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얘보다는 확실히 비쌀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7억 정도는 무난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7억에 분양해서 27억이 되면은 안전마진이 거의 10억이잖아요.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면 거의 로또라고 할 수 있죠. 자격되는 분들은 그래서 현금 좀 있으시면 제 생각에 현금이 한 8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해서. 그래야 나머지 뭐 대출받고 하고 좀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저 현금 8억이 없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작은 거 보셔야 돼요. 59 타입이나 43 타입이나 좀 더 작은 거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1월 달에 또 고래 식구들을 모집을 합니다. 한 달에 수강료는 49,000원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4년 1월에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빌딩 강의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1월에도 파트 2 강의를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OT와 함께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웅달 대표님께서 마찬가지로 웅달 대표님이 웅달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한 달에 인터뷰를 한 20분 정도 하시거든요. 인터뷰 하시면서 얻게 된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다 아주 쉽게 자세하게 따뜻하게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빗소영 대표님이 이끌어 주실 예정이에요. 1월달 초대 손님이 고명환 작가님이신데 고명환 작가님의 책인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이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아웃풋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빗소영 대표님이 아웃풋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명환 작가님도 네, 모시게 되었습니다. 고명환 작가님은 아시다시피 개그맨으로 데뷔하셨지만 네, 지금은 네, 사업가십니다. 무려 10년간 매년 매출액 10억 이상을 네, 꾸준히 내고 있는 장사의 고수이기도 하시거든요. 네, 자기계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네, 같이 인사이트 나눠보시면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되게 부자시죠. 천백만 작가님. 본인 자체도 부자시고 투자의 귀재이신 것 같아요. 네, 투자 노하우가 대단하신 분인데 이번에 책을 출판하셨더라고요.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이죠. 압도적 성장주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뭐 이런 책인데 이거 외에도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직접 천백만 작가님께서 고래동 공부에 출연하셔서 네, 여러분과 실시간 줌으로 이야기를 나누시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강의는 2달 동안 무한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1월 것만 결제할 때는 49,000원이고요. 이제 좀 장기 수강권을 새로 만들었어요. 6개월 강의.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수강권은 15% 할인된 금액으로 249,000원에 1월부터 6월까지 네,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수강권입니다. 네, 여기 누르시면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년 강의 수강권도 만들었습니다. 20% 할인된 금액에 469,000원에 2024년 1년 내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강의를 네, 다 들으실 수 있는 네, 그런 강의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강 신청하는 법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클릭을 하시면 아니면 요 페이지 찾는 법은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시면 뭐 카페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기 메인 페이지에 바로 링크가 있거든요. 네,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랑 연결이 됩니다. 회원가입 간단히 하셔야 되고요. 네, 로그인 하신 다음에 결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결제하기를 누르시고 그리고 혹시 그 6개월이나 1년 수강권 원하시는 분은 아래쪽에 배너가 있잖아요. 6개월, 1년 다 배너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1월 것만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이게 바로 되죠. 뭐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결제하실 때는 네,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자 이름을 적으시고 결제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나머지 안내는 다 해드리니까 네, 이렇게 하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 창업 강의를 오늘 오프라인 현장 수업 모집을 했는데 무려 53초 만에 네,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 순번은 네, 20명 넘게 대기하고 계셔서 오프라인 수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수업 접수 예정이니까 원하시는 분은 네,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